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마에 특화된 방송, 부산 전문 방송 부산행의 조찬훈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2월 마지막 주 경마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부산에는 좀 약간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좀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 같은데, 이제 봄비가 되겠죠. 봄의 소식을 알리는 비가 될 것 같은데,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는 아침 졸교 때도 그렇게 겨울 파카를 막 두껍게 껴입고 운동을 시킨다는 그런 모습은 좀 많이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서서히 옷이 얇아지고 있고, 마필들도 이제 좀 움츠렸던 몸들이 약간은 좀 기지개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제 3월 경마부터는 조금의 변수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기수들의 동태는 크게 별다른 반응은 없었는데, 자,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마사회에서는 인사 이동이 좀 있었어요. 대거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이곳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는 그래도 부산 경마장의 최고 실세죠. 본부장, 부산 본부장님하고 이제 부산 경마처장님 이하로 여러 요소의 직원들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도 부산 본부장과 경마처장이 변경됐다는 점은, 인사 이동이 됐다는 점은 좀 많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좀 많이 답답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롭게 다시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7경주를 메인 승부로, 9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7경주와 9경주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크게 변화된 건 없기 때문에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역시 풀게이트 접전이에요. 풀게이트 접전인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쉬운 편성으로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먼저 이제 안쪽에 있는 1번 막강볼트,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안드레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줄 마필이 6번 차룡이겠죠. 차룡은 11월 27일 주청욱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끝걸음에 여력을 좀 남겼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 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마필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었고, 레이스가 편성 자체가 좀 강편성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발걸음하고는 좀 사뭇 다른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6번 차룡이고, 7번 호승지마가 당연히 이번 경주도 선행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선행을 이끌어 나갈 것인데, 지구력이 워낙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지금 유현명 기수의 10번 퍼펙트 스나도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긴 하지만은, 직전 경주는 최외곽 12번, 이번 경주는 그나마 조금 들어왔죠. 안쪽 10번 게이트,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7번 호승지마들 바로 꼬리를 물고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10번 퍼펙트 신화인데, 역시 유현명 기수가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도 자신 있는 말머리로 입상을 거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7번 호승지마를 압박을 하면서 경주 전개를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10번 퍼펙트 신화도 이번 경주에서는 관심권에 가져줘야겠다. 11번 담양영웅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유광희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약간의 발걸음의 변화는 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이제는 홀랜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부담 중량이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크게 상관은 없죠. 56kg, 56kg는 말들이 기본적으로 짊어지는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마필들이 관심권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번 경주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마필들도 다 좋은 발걸음을 가지고 있지만, 조찬훈이 보고 있는 더 좋은 마필은요, 9번 그레조아가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레조아, 직전 경주 손경현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좀 전개가 너무 아쉬웠죠. 마필이 발주기에서 좀 요동도 있었습니다만은 문이 열린과 동시에 기립을 좀 하면서 너무 후비 전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라스트에 올라오면서 끝나는 그런 경주를 보여주었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 기립의 여파로 발주 연습을 착실하게 했습니다. 안에서 이제 기립을 하지 않게 연습을 좀 착실히 시켜놨고, 조교 훈련 상태도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 그 아쉬웠던 모습을 이번 경주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으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9번 그래조아를 이번 1경주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마필인 것 같다. 9번 그래조아를 필두로 6번 차룡, 10번 퍼펙트 신화, 11번 담양영웅, 데뷔전 치르는 1번 막강볼트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1경주인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압축은 좀 필요한 경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1경주와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들이 좀 접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경주예요.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마필 사토시 기수의 5번 리사가 되겠네요. 자, 리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여름까지 좋은 경주력을 좀 보여주다가 휴식을 좀 취하고 다시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평일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토시가 우찌다급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팬들 중에서 사토시가 우찌다 정도의 기승수를 보이고 있지 않냐.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거에는 동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토시 기수가 라스트에 강한 건 확실하지만 스타트가 너무 부실하고 중간에 전개 자체도 너무 좀 스타트가 안 좋기 때문에 전개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외곽을 돌 수밖에 없고 길이 막힐 수밖에 없고 그런 거는 모두 다 이 스타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전개를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우찌다는 그래도 기복이 없었어요. 계속 좋은 말머리를 보여줬는데 사토시는 가끔은 좀 미친 말머리 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좀 전개를 보여주면서 부러뜨리는 마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때 보면은 택도 없는 말들을 외곽을 계속 감아 돌면서 또 들어올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토시 기수가 우찌다급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라스트에 재갈을 물려서 채찍질하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다. 저번 주 일요일 1경주는 왜 채찍을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채찍을 안 떨어뜨렸으면 상당히 재밌었을 승부처였는데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일단 사토시 기수 리사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복귀전이고 공백기가 지금 28주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5번 리사는 강한 마필을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고 9번 하이퍼루프라는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희 기수가 주행검사를 했을 때 발걸음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상당히 좋아해요. 주행검사 때 이미 모래 적응력을 다 경험을 했던 마필. 실경주에서 그렇게 크게 이변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9번 하이프루프를 저는 이번 경주 데뷔전이지만 좀 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1번 투투킹덤 2번 초동특급도 선행을 가할 수가 있는 마필이죠. 하지만 초동특급은 늘어난 거리 1200에 지구력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5번 리사가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충분히 선입전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마필이 자체가 좀 물고 따라가는 그런 습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토시 기수가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말이 알아서 끌고 갈 것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외곽에 있는 11번 퍼스트 위닝 저번주 일요일에도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효식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된 게 23조 마필이 있었죠. 이번 경주 역시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이효식 기수가 변경이 되었는데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은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효식 기수 기승이라고 하면은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11번 퍼스트 위닝도 이번 경주 체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배당판에서는 12번 레드 사이렌도 많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하지만 직전 경주 최현경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어부지리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보여주기에는 좀 쉽지 않은 발걸음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2번 레드 사이렌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아델 시리즈도 나오고 많은 마필들이 관심권에 있지만 5번 리사를 필두로
9번 하이퍼루프, 외곽에서 기수 변경이 된 11번 퍼스트 위닝까지 이 3마리 정도 살펴볼 수 있는 이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모처럼 출전 두수가 좀 조촐해요. 12. 예전에는 이런 경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경주가 워낙 빡빡하게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마리 편성도 좀 헐거워 보이네요. 자, 이번 경주는 암말들의 접전 경주입니다. 순말이 출전하고 있지 않죠. 1300m 암말들의 접전 경주인데 능력 부진 마필들이에요. 전부 다. 3번 서라벌 여제, 배당판에서 중심을 잡아줄 마필인데 이 마필 자체도 직전에 다실바 기수가 실수는 많이 합니다만은 직전에 다실바 기수는 좀 잘 타주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최선 3착 변수는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 모래를 맞고 좀 처졌어요, 말이. 모래를 맞고 처졌다가 뒤로 밀리고 라스트에 다실바 기수가 푸시력과 함께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흐름이 느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서라벌 여제가 직전처럼 모래 맞고 뒤로 빠질 필요는 없어요. 모래를 안 맞고 자기 자리 선입전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전처럼 아쉬운 발걸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마필의 기본적인 발걸음이 이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성을 정말 잘 만났다. 자, 3번 서라벌 여제는 못 빼는 마필이 되겠고, 4번 화려한 함성도 직전 경주 약편성에서 3착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은 마필의 능력 자체가 없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정말 그냥 다른 말들이 못 뛰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3착을 잘 뛰는 발걸음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마필. 6번 타임리스도 1300에서 미르코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 발걸음이 다다. 더 이상 나올 발걸음은 없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9번 퀸즈블릿도 직전에 좀 고착으로 인해서 경주력이 그렇게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고착이 아니면 어떨 것이냐. 그래서 퀸즈블릿은 일주일 내내 발주 연습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고착을 이번 경주 만회하겠다라는 그러한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고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발걸음은 아닐 것 같아요. 워낙 이 발주기에서 얘가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이 10번 스위비지라는 마필에 저는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마체가 작아요. 436kg. 직전에 주행검사 할 때 몸무게가 436kg인데 요즘에 부산은 이 500kg 밑으로 발이 별로 없습니다. 560kg, 570kg짜리 말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500kg가 넘으면 정말 거구라고 예시장에 돌고 있으면 한 마리만 유독 눈에 딱 띄었어요. 걔는 500kg가 무조건 넘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시장에 돌고 있으면 작은 말들이 보여요. 걔는 450kg 밑으로 450kg 이하예요. 그런 말들만 눈에 보여요. 왜 어지간한 말들은 다 500kg가 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이 작은 말들이 눈에 띄는 추세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좀 변경이 되었는데, 자, 이번 경주 10번 스위비지가 마체는 작습니다. 근데 외곽 게이트 출발을 하고 있고, 앞말들 1300, 그리고 발걸음이 뛰어난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10번 스위비지가 훈련 때 보여주는 발걸음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한몫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물론 경험을 했던 3번 서라벌 여제가 더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10번 스위비지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에 1300 모든 조건은 딱 맞다. 안쪽에 갇히면 사토시 기수가 차라리 모래를 맞을 수 있는데 외곽에서 출발하면은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따라서 2번하고 3번 따라서 쭉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 때 발걸음을 믿고 저는 이 10번 스위비지를 좀 세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3번 서라벌 여제, 4번 화려한 용사, 고착이 아니면 한번 해볼 만하다. 9번 퀸즈 블릿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등급 1600m. 6등급에서는 최장거리 경주죠. 이제 마일즈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라서 그렇죠. 눈에 보이는 말은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3번 골든 불릿. 직전 경주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1600m에서 좀 탄력적인 모습은 좀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 역시 6등급의 이 1600m였기 때문에 라스트에 이 모든 마필들이 우승을 했던 이 디바인 킹이라는 마필의 발걸음도 걸어오면서 들어왔다. 6등급 1600m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지구력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 이 정도 편성이면은 다시 한번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3번 골든 불릿. 아무래도 뭐 이성재 기수에서 사토시 기수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한 1초 정도는 땡길 수 있는 기성수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골드블릿 뭐 앞서 3경주와 마찬가지로 사토시 기수가 화이팅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4번 금빛 헌우라는 마필 직전에 어부지리로 지금 입상을 한번 차지했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인기도는 11착이었어요. 11착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 11번째로 뭐 220배, 350배 꿈의 배당이죠. 꿈의 배당인데, 자, 그러한 이 복승식을 200배를 넘게 끌고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마필 또 한 번 뛴다고 장담은 못해요. 이런 마필들은 한 번 뛰고 끝인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한 번 뛴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분명히 현장에서 팔려줄 거다. 그리고 다른 마필들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직전에 보여준 끝걸음이라고 그러면 이번 경주 뭐 입상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믿을 수는 없는 마필이다. 6번 타임캐슬이라는 마필도 지금 뭐 송경현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면서 끝걸음은 좀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최시대 기수, 뭐 3조 주전 기수죠. 최시대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 6번 타임캐슬, 뭐 8번 엑스밴드도 훈련 때 발걸음은 괜찮은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8번 엑스밴드 역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이번 경주 1600을 버티냐 못 버티냐 이제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사토시 기수의 라스트 말머리는 강하기 때문에 이 3번 골드블릿은 이번 경주 당연히 뭐 현장에서도 축으로 팔리겠지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될 것 같고, 뭐 6번 타임캐슬이라든지 8번 엑스밴드의 기습선행은 아니죠. 뭐 단독선행 찬스를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편성, 이렇게 야채 편성에서는 앞에 가는 게 무조건 50% 이상 먹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가는 8번 엑스밴드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평일 분석글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마필은 홀랜드 기수가 기승한 3번 세기강자죠. 세기강자라는 마필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직전 경주 뛸 때까지도 홀랜드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라스트에 채찍에 꼬리를 흔드는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 라스트에 채찍을 때릴 때 이 꼬리를 흔든다는 거는 자기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때리느냐, 이게 거부 표현을 하는 거죠, 말들이. 그런 마필들은 채찍을 때리는 게 악효과입니다. 역효과가 나죠. 말들이 주행 거부를 좀 하고 스피드가 더 죽어버리기 때문에 채찍을 맞을 때 이 꼬리를 흔드는 마필들은 항상 조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자, 3번 세기강자. 근데 이러한 말들을 이 홀랜드 기수가 정말 잘 타요.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이 모래를 맞고 안 따라가는 말들, 뒤로 처지는 말들, 이런 것들은 끝까지 정말 한 800m, 700m를 몰고 때리면서 꼬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들을 이 홀랜드 기수가 정말 잘 탑니다. 이번 3번 이 세기강제라는 마필도 홀랜드 기수와는 궁합이 정말 잘 맞다. 하지만 이 채찍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평일 분석글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린 마필은 6번 새벽스타였죠. 주행감사 때 발걸음이 좋다고 제가 좀 생각을 했던 마필이었어요. 그런데 경주를 뛰면서 이 발걸음 자체가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마방 소속조를 좀 옮기면서 좀 발걸음의 변화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1조 밀러 조교사 마방에 이 6번 새벽스타가 가 있는데,
분명히 발걸음의 변화가 있어요. 직전 경주 이성재 기수가 탔을 때보다는 좀 더 좋은 탄력감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출전을 좀 준비를 했다가 2주 만에 짧은 출전인가 그랬는데, 역시 한 주 딜레이를 시켜서 3주 만에 이번 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발걸음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윤건 기수의 호흡이라 그러면 분명히 제가 초반에 주행검사를 할 때 봤었던 그 발걸음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새벽스타는 당연히 뭐 3번, 6번이 최저 배당 갈 건데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자 8번 퍼펙트 휴머. 유현명 기수가 지금 두 번이었죠? 세 번이었구나요. 세 번의 기승을 했는데 뭘 느꼈는지 유현명 기수가 이 훈련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초반이나 중반부부터 자기가 가서 직접적으로 훈련을 전담하는 마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 이 8번 퍼펙트면은 중반부부터 유현명 기수가 직접 가서 조교를 좀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자기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면서 이 경주 때 뭔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좀 보완을 시키고자 경주 중반부부터, 훈련 중반부부터 자기가 직접 가서 좀 조교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유현명 기수가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퍼펙트 휴머 좀 조심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마필인 것 같고, 이번 경주 제가 평일 분석글에는 좀 빼먹었습니다만은, 왜 평일 분석글에 쓸 때는 이 발주 번호가 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이 선행에 갈 것이다 예측은 가능한데 딱 표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번 경주 확실하게 출마표가 뜬 상황에서는 이번 기쁨이라는 마필이 안쪽에 좀 들어와 있네요.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흐름이 아닙니다. 아닌데, 자, 이 기쁨에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 메인 승부에서 228.3배라는 정말 고배당 복승식 223.8배 엄청난 고배당을 좀 만들어줬던 마필이에요. 그때도 단거리 1200에 선행 가서 꽂았던 마필이 이번 기쁨인데 똑같습니다. 지금 1200의 안쪽 게이트, 그때도 2번 게이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쁨회가 선행을 간다 그러면 좀 버틸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제 3조 5문식 쪽에서 마방의 종도현 기수 기승, 이거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성은 있죠. 종도현 기수가 아직 신인 기수인데 워낙 이 조교사들의 작전 지시를 좀 잘 듣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런 모습 보이면 이 기수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봐요. 충분히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종도현 기수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죠, 자주 그러더라고요. 자주 그런 모습을 좀 라스트에 보여주는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한번 제대로 걸리면 된통 당해요. 독박 씁니다.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하튼 안쪽 2번 기쁨회가 선행을 가면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빵수가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6번 새벽스타를 축으로 여러 마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제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 눈에 딱 보면 4번, 5번, 10번 3마리 싸움으로 끝날 것 같죠. 10번 금태 같은 경우는 정말 능력 부진 마필입니다. 딱 한 번 들어왔어요. 1월 13일 경주. 저도 물론 그때 적중을 시켰습니다만, 그때는 이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고 편성 자체가 들어올만 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때 당시는 저도 적중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딱 적중하는 걸 보고, 들어오는 걸 보고, 한 번은 들어오네, 다음엔 어렵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주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약하다고 보고, 차라리 4번 리치머니가 더 낫지 않겠나. 리치머니라는 마필도 주행검사 보고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근데 정말 리치머니가 뛰었던 이 편성 자체를 보면 계속 약편성이었습니다. 두 번의 경주가 정말 약편성, 이런 편성에 걸렸기 때문에 이 리치머니가 뛰었는데, 운 좋게도 이번 경주까지 이런 편성이
걸린 마필이 이 4번 리치먼이에요. 안우성 조교사가 출마 등록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이 4번 리치머니. 하지만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정말 불안한 마필이 4번 리치머니가 아닌가 싶어요. 뭐 10번 금태도 그렇고 4번 리치머니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발걸음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 그리고 5번 유성퍼스트까지. 유성퍼스트 직전에 진겸기수가 선행을 가면서 뭐 약간 오버페이스 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오버페이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더 거기에서 더 나올 걸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육경주 정말 좀 난해한 편성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12번 성공 플랜도 선행을 가면 한 번씩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체가 워낙 작죠. 420kg. 요즘에 이 부산에서 420kg라 그러면 거의 쪼랑말 수준이에요. 뭐 평균적으로 말들이 500kg가 넘어가고 550, 570까지 나가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자, 뭐 150kg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몸싸움에서 밀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선행도 못 갑니다. 4번 리치머니도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고 뭐 9번 한라의 돌풍이 제일 빠르죠. 그리고 10번 금태도 당연히 선입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성공 플랜은 선행을 가지 못한다. 선행을 가지 못하는 420kg의 12번 성공 플랜은 당연히 지워야 되겠죠. 자, 그렇게 모든 마필들이 못 믿는 상황에서 그럼 배당은 뭐가 나올 거냐. 뭐 인기 마필들에 들어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배당이 나오면 뭐 안쪽에 있는 2번 영광의 제인이라는 마필도 뭐 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1번 메인 미카도 여기에서는 좀 배당 마필로 관심권에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부산행 방송을 보시는 이 팬 여러분들은 이번 경주 뭐 인기 마필들 배당이 뭐 3배 밑으로 나오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뭐 이번 영광의 제인이라든지 11번 메인비카를 좀 주목을 해 보시는 게 이번 경주는 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4등급 1800m, 4등급에서는 최장거리 경주죠. 자, 이번 경주 조찬훈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말씀드렸듯이 4등급의 1800m 장거리 경주예요. 1800m이기 때문에 노려야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해서 저는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좀 해보자고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잡은 이유가 되겠는데, 자, 조찬훈이 금요일에 어지간하면 이렇게 좀 빠른 시간에 메인 승부를 잡지는 않지만 꼭 노려야 될 마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4시 10분에 발주가 됩니다. 4시 10분에 발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 마필들 뭐 발걸음 괜찮아요. 여기에서 뭐 1600 뛰었던 발걸음도 괜찮고 1800을 경험을 했던 마필도 있고, 하지만 거리를 대폭 늘렸지만은 1800m에 최적화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꼭 노려봐야 된다. 저는 이 거리가 늘면 늘수록 그 마필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메인 승부처를 잡은 이유, 조금은 빠른 시간이에요. 4시 1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조금 빠른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꼭 많이 좀 참석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7경주 메인 승부처 1800이기 때문에 노려야 되는 마필. 그냥 그 녀석을 축을 놓고 강하게 좀 때려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 인기 마필들도 때리고 받치고 할 수 있는 전력이 드러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7경주 메인 승부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되겠죠. 배당판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마필 10번 무한열정. 10번 무한열정이라는 마필이 뭐 데뷔 초반에만 해도 모래에 상당히 좀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경주력이 안 좋았었는데, 뭐 서울 대상 경주에서 모래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요즘에는 뭐 잘 뛰어주고 있죠. 자, 직전 경주는 이 강자대로라는 말한테 졌어요. 직전 경주 뭐 강자대로가 들어오면서 제가 적중을 시켜드렸던 경주인데, 제가 직전 경주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강자대로라는 마필이 컨디션이 너무 올라왔다. 46
46전을 뛰고 있지만 46전을 뛰는 동안 뭐 우승 경험도 없지만 이번 경주 꼭 노려야 된다. 훈련 상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그 강자대로가 컨디션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뭐 46전을 뛰면서 엄청나게 거리 적응이 되어 있었던 마필이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진 강자대로한테 무한열정이 얼토당토 않게 졌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이 10번 무한열정을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죠. 뭐 직전 경주보다 조금 부담 중량이 올라서 그 부분이 조금은 거리낌이 있지만 직전 경주 무한열정이 못 뛰어서 진 거는 아니다. 이번 경주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 뭐 무한열정을 빼면 다른 마필들은 좀 압축이 돼요. 외곽에는 11번 세븐파티, 지금 뭐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세븐파티라는 마필도 선천적으로 좀 고개가 높은 마필입니다만은 1600까지 계속 좀 꾸준하게 뛰는 그러한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 세븐파티와 비슷한 말이 이제 V맨이라는 마필도 똑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 1600까지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죠. 뭐 특히나 V맨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도 뭐 또 들어오면서 일요일날 또 과당을 터트려 주었는데 참 그런 거는 정말 이해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11번 세븐파티는 1600m 거리에 좀 살펴봐야 될 마필인 것 같고요. 6번 자유대로도 정말 발걸음이 없는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도 최시대 기수가 좀 괜찮은 끝걸음을 좀 연결시켜 주었고, 그리고 11월 25일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한 번씩 좀 이렇게 끝걸음이 나오는 모습, 자기 맘대로 뛰죠. 항상 조교 때는 날라다녀요. 항상 1군에 잘 뛰는 말하고 붙여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경주 때는 좀 땅 파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한 번씩 자기가 이제 뭐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좀 잘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상대마들이 오히려 더 약하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이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런스타, 이 마필도 1600m까지 경험을 했던 마필이고 발걸음은 충분히 되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마들이 좀 약하다는 면에서는 이 3번 런스타, 문중원 기수가 일요일에 뭐 쌍승지 100배짜리에 뭐 고배당을 한번 안겨주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이 3번 런스타 자기가 잘 타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3번 런스타의 발걸음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자, 5번 불꽃놀이 역시 지금 뭐 1600m는 적 경험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직전 경주에 이해할 수 없는 경주력을 좀 보여주었죠. 하지만 기본적인 발걸음은 있는 마필, 이 30조 마망 마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얼토당토 않게 부러지는 단승식 1.2배, 1.0배 팔리고서 모래 맞고 꼴등 오는 그런 12마필이 중에 뭐 10회차고는 그러한 경우가 30조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데,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10번 무한 열정을 놓고 어디로 때리느냐, 이제 그게 좀 많은 관심을 좀 차지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래도 하마식 기수가 기승한 11번 세븐파티가 좀 좋아 보이고, 5번 불꽃놀이는 불안한 마필, 배당이 나오면 3번 런스타까지, 그리고 뭐 6번 자유대로는 당연히 현장에서 팔리는 마필이고요. 뭐 그 정도로 압축을 하면 이번 경주는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조천훈이 두 번째로 준비한 승부경주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훈전도가 좀 상당합니다. 인기마필들의 접전이라고 봐도 인기마필들의 그 최저배당 자체가 7배 이상은 좀 나올 것 같은 경주, 훈전도가 상당한 경주인데, 자, 직전 경주 1400m 우승을 했던 1번 끝판 부스터 여전히 훈련 때 좋은 컨디션을 좀 보여주고 있고, 2번 리미트 리스윈도 계속적으로 꾸준한 발걸음, 뭐 3번 가보스타 뭐 말할 것도 없고, 9번 다이나즈 드림은 직전 경주 뭐 상당히 좀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상대 마필들이 좀 강하죠. 10번 슈퍼블레이드, 12번 대보름달. 자, 12번 대보름달 같은 경우는 김창옥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을 때하고는 정말 다른 발걸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다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조 강영권 조교사가 뭐 관리를 잘 했는지 꾸준하게 지금 다리가 좋아지면서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량 기점도 상당히 좋아요. 무시는 할 수가 없는 마필. 뭐 8번 선샤인 알파까지도 봐줘야 될 경주가 되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만 6, 7마리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그 6, 7마리가 다 가능해요.
어떤 말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말을 이 녀석이다 하고 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확실한 축마가 있어요. 이렇게 혼전도가 높은 경주에서는 축마을 확실히 잡아도 뭐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그런 소리를 하죠. 저는 이번 경주 얘는 무조건 2차 간에 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녀석을 놓고 이번 경주 한번 붙어보고자 합니다. 자, 뭐 부르줘도 이 착은 온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인기 마필이 됐든 배당 마필이 됐든 조찬훈이 눈에 좋아 보이는 마필 3마리를 뽑아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혼전도가 높은 기본 배당까지 높은 이 경주에 확실한 축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준매인 승부처 5시에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5시에 발주되는 구경주 준매인 승부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가 되겠네요. 자,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1번 월드퀸 그리고 4번 후다닥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후다닥 마필의 이름이 좀 재밌죠. 그래서 이 기억에 많이 남는 마필인데 뭐 47주 만에 거의 1년 만에 지금 다시 복귀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12번 블루시에라 자 1번 4번 12번 이 세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좀 나설 수 있는 마필인데 스타트는 당연히 외곽에 있는 12번 블루시에라가 가장 빠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루시에라는 1600은 좀 안 어울리고 한 1200이나 1000m에 출전을 했을 때 선행가는 편성을 만났다 그러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그때는 배당 마필이 되겠죠. 그때 한번 노려보셔야 되겠고 이번 경주 5번 카우보이 캡틴 그리고 1번 월드퀸 6번 골드 서메이션 원래 기본적인 발걸음으로 보면은 6번 골드 서메이션이 여기서는 가장 뛰어나죠. 53주 1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휴식을 좀 취했던 마필이고 좀 그렇기 때문에 6번 골드 서메이션 그런데 조교 때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발걸음이 무거운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6번 골드 서메이션을 무턱대고 예전에 잘 뛰었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믿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그렇다라고 본다면 요 근래에 좀 잘 뛰고 있었던 5번 카우보이 캡틴이라는 마필이 이미 분명 직전 경주 1400에 사토시 기수가 잘 탄 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마식 기수도 거기에 그렇게 밀리는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하마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5번 카우보이 캡틴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직전에 1600에 좋은 발걸음이었어요. 1번 월드퀸 저는 이거는 사토시 기수가 정말 잘 타서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현 기수가 그만큼 탈 수 있을까? 저는 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1번 월드키는 사토시 기수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저 말씀을 드렸던 이 6번 골드 서메이션은 아직 조금 무거운 모습이다. 예시장에서 컨디션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훈련 때는 그렇게 썩 믿음이 가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10번 킹더 그레이가 직전 경주 1800을 뛰면서 발걸음 변화는 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제 거리를 좀 줄였는데 자, 최상환 기수가 좀 잘 타준다고 그러면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10번 킹더 그레이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5번 카우보이 캡틴을 여러분들께 이번 경주에 복승식의 축마로 좀 선정을 해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 2등급 최단거리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2등급은 1000m 경주도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는 아니네요. 여하튼 단거리 경주의 1200m 직전에 정말 아쉬웠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죠. 뭐 11번 우박이 제가 이 예술이 명운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예술이 명운을 놓고 우박이로 때려서 적중이 좀 안 됐는데 이 우박이 직전 경주 단거리 1200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확실히 봤던 마필인데 놓쳤어요. 우박이를 놓고 때렸으면 맞췄을 건데. 자, 어쨌든 11번 우박이 직전 경주보다 플러스 1kg 사토시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고 외곽 게이트로 밀렸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왜?
추입을 어차피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빨리 가면 갈수록 더 괜찮지요. 그리고 이 우박이라는 말 자체도 스타트가 느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고 그래도 충분히 따라가면서 이 선추입을 할 수 있는 전개를 펼칠 수 있다. 오히려 안쪽에 갇히는 것보다 사토시 스타일로 외곽으로 감아 돌면서 라스트에 제갈 물려 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우박이는 1200m면 다시 한번 옵니다. 저는 우박이를 좀 가능성을 믿고 있고, 자 9번 유성처럼 3번 예술이명은 직전 경주 승급전이라서 그랬다고 치고 다시 한번 1200이면 도전할 만하다. 저는 예술이명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네요. 이번 경주까지 가지고 가야 될 마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2번 슈퍼스톰 발걸음 좋지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얘는 모래를 안 맞았을 때는 1200까지 뛰어난 발걸음을 보여주지만 모래 맞는다면은 갑자기 또 꼴찌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마필이 2번 슈퍼스톰이 되겠고, 7번 라이징 챔프라는 마필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입니다. 여기에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번 경주는 발걸음이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교육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8번 가보갑장 역시 이번 경주 직전 경주는 10번 외곽 게이트 정도현 기수가 정말 안타까운 발걸음을 좀 보여줬어요. 이번 경주 유연면 기수로 기수 변경이 된 8번 가보갑장은 좀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될 마필인 것 같고, 9번 유성처럼도 여기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죠. 앞선을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이 9번 유성처럼 여기에서는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자 외곽에 있는 12번 잔트가르까지 정말 너무 많은 마필들이 관심권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주, 이번 경주 역시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인데, 그래도 저는 이 11번 우박이는 꼭 좀 가지고 가자. 배당판의 중심은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배당 마필로는 이 3번 예술이 명운 여러분들 꼭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마필들은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을 꼼꼼히 좀 살펴본 후에 마번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번 마지막 11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경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에서 답은 못 내려드리겠어요. 마지막 현장에서 저도 마필들의 상태를 좀 한번 더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께 마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2월 24일 11개 경주를 모두 살펴봤고요. 조찬훈이 중간중간에 좀 쓸데없는 말도 좀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좀 당사자들이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2월 24일 경주는 모두 살펴봤고요. 조찬훈은 2월 26일 일요일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